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원장님, 오늘은 네.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오늘은 진료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로 한번 해볼까요? 보통 어머님들께서 언어 발달 지연에 관해 많이 궁금해 해주시는데요. 오늘 언어 발달 지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언어 발달 지연의 원인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언어 발달 지연에 대한 원인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진짜 그냥 유전적인 것도 있기도 합니다. 아동들 중에는 원래도 부모님이나 다른 형제들 중에 선천적으로 조금 느린 친구들도 있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지적 장애가 있는 경우도 사실은 언어 지연이 있을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자폐인 경우에도 언어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게 환경적인 요인이긴 합니다. 이런 환경적인 요인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총칭하는 그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원인들 중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은 환경적인 요인일까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유전적인 부분들이라든가 자폐라든가 지적장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여하기가, 물론 거기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저희가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환경적인 요인들을 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부모님들이 아이의 언어 발달 지연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으실까요? 대체적으로는 저희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중에 일반적으로는 한 18개월까지를 기준으로 의미 있는 단어를 한 10가지 이상을 말하지 못한다든가, 24개월까지 9단어 이상 조합을 못하는 경우에는 언어 지연으로 의심해 볼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에 따라 발달은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개인차도 좀 있기 때문에 꼭 이걸로 단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평가를 받으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럼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언어 치료가 필요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사실은 언어적인 자극이나 발달에 있어서는 사실 생후 직후부터도 얼마든지 아직 옹알이 수준일 때도 시작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아이들의 발달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2세 이후 24개월 이후에도 의미 있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든가, 3세 36개월 지났는데도 간단한 문장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언어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저희가 진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전문가와 함께하는 그런 언어 치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도움도 무척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아이의 언어 발달을 돕기 위해 집에서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놀이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 병원에 오셔가지고 언어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주 7일을 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할 수 있는 놀이 같은 것들로 언어 자극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아마 부모님들에게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놀이 치료 관련된 부분들이긴 합니다. 집에서 많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아이가 자동차를 좋아한다 그러면 자동차를 관련된 놀이서부터 시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조금 더 쉽게 구체적인 놀이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가장 좋은 놀이 중에 하나는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말 그대로 상호작용, 이제 보호자와 아동 간의 상호작용을 계속 촉진을 시켜주면서 하는 놀이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자동차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자동차 관련된 놀이를 하면서 이제 어떤 단어들을 막 익히려고 할 때 자동차가 아프다 그랬을 때 병원 놀이를 비슷하게 자동차를 가지고 한다 했을 때 아이한테 막 강요로 이렇게 이건 약이야 하면서 약 따라해봐 한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아동이 좋아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렇게 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언어들을 배울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들은 어떤 언어들을 배울 때는 항상 모방과 함께 반복적인 것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기 때문에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부모와의 상호작용 촉진 놀이를 하시면 좋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상호작용 촉진 놀이, 이 부분을 부모님들께서 잘 기억하셨다가 가정에서 활용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역할 놀이 같은 것들도 있긴 합니다. 아동이 24개월 이상 됐을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역할 놀이 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긴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들은 아동이 강요를 하거나 아이에게 특정한 단어를 하게끔 계속 반복적으로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아이의 가정에서 놀이를 하면서 자주 하시는 실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수라고 할 거는 특별히 없지만 그래도 아이가 어떤 말을 하게끔 강요를 한다든가 부모님이 원하는 말을 할 때까지 계속 재촉을 한다든가 언어라는 게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제스처라든지 그런 과정들을 무시하고 아이에게 말을 끊는다든가 무조건 고치려고 하는 거는 아동이 위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원장님 마지막으로 언어 발달이 느린 아이를 둔 부모님들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마 영상 많이 찾아보시고 오시는 보호자분들 병원에 오셔가지고 걱정 섞인 질문을 많이 하시는 보호자분들이 많이 내원하고 있습니다. 아동마다 발달 속도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빠른 친구도 있고 느린 친구들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아동이 본인의 속도로 성장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성장할 수 있게끔 주변 환경들 특히 보호자라든지 치료사들 만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좋은 자극을 줄 수 있도록 서로 다 같이 아동 성장을 위해서 도와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일주일 동안 이런 거 해보세요 저런 거 해보세요 라고 저희가 숙제 같은 것도 많이 내주지만 숙제 같은 느낌보다는 그 시간은 아동과 함께 보내는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아동과 좋은 시간 보내면서 일주일간을 또 행복하게 보내면서 행복함을 느껴야 사실 성장에 있어서도 더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염두해 주시고 아이와 좋은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다른 또래 친구들보다 우리 아이가 언어 발달이 좀 느리다는 이유로 많이 고민하시고 좀 속상해 하시는 보호자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언어 발달 지원에 관해 궁금증을 많이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